308명 가운데 살아남은 선수는 단 5명이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합격자 숫자가 아니었다. 블랙 퀸즈의 6할 타자 손가가 새 얼굴, 박민서의 시속 110km 직구 앞에서 제대로 배트를 맞히지 못한 채 삼진을 당한 순간 시즌 2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다. 이대형 코치는 손가의 시대가 끝났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기존 주전이 안전하다는 믿음은 그 한 장면으로 무너졌다. 7월 16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야구 여왕 이 화는 단순한 개막전이 아니다. 308명 규모의 트라이아웃을 통과한 신입 5명과 시즌 2를 버틴 기존 선수들이 처음으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주전 자리를 놓고 충돌하는 생존 경쟁의 시작이다. 이번 선수 모집에는 야구와 가까운 종목만 모인 것이 아니었다. 펜싱, 축구, 핸드볼, 태권도, 필드, 하키, 테니스, 배드민턴, 창던지기, 소프트볼, 골프 등 모두 47개 종목에서 308명이 지원했다. 제작진의 서류 심사와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 실제 트라이아웃 무대에 오른 사람은 18명뿐이었다. 경쟁률로 계산하면 약 17대 1이다. 이들 중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경험한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포함돼 있었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선발 인원을 단 3명이라고 못 박았다. 추신수 감독과 윤성민, 이대형 코치는 블랙 퀸즈에 부족했던 포수, 삼루수, 좌익수, 투수 자원을 우선적으로 찾았다. 이름값이 아니라 캐치볼, 송구, 수비 타격 투구에서 곧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첫 평가부터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다른 종목에서 정상급까지 올라간 선수들은 야구 경험이 짧아도 기본 운동 능력과 반응 속도에서 강점을 보였다. 필드 하키 출신 김나영은 야구 배트를 잡은 지 약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강한 손목과 빠른 회전으로 정타를 만들어냈다. 캐치볼에서는 완벽하지 않았으나 수비 동작과 타격 잠재력, 단체 종목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권도 출신 엄지민도 골반 회전을 이용한 스윙으로 추신수 감독의 시선을 끌었다. 첫 번째 죄선은 핸드볼 김설희를 제외한 윤지수, 강수진, 엄지민, 김나영이 다음 평가 기회를 얻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 선수들이 모인 두 번째 조에서는 예상보다 더 강한 타구가 쏟아졌다. 라켓을 사용해온 선수들은 움직이는 공이 속도와 궤적을 빠르게 읽었고 순간적으로 손목을 쓰는 능력도 뛰어났다. 테니스 김세현은 강한 스윙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타격 재능을 보여줬다. 배드민턴 송민지는 민첩한 발과 순발력, 안정적인 송구로 내야 자원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 조에서는 누구 한 명을 쉽게 떨어뜨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고 참가자 기존 선수들 입장에서는 신입들이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당장 자신의 수비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경쟁자라는 뜻이었다. 세 번째 죄선은 블랙 퀸즈가 가장 원했던 강한 어깨와 포수 자원이 등장했다. 창던지기 출신 김지민은 시속 110km의 강속구를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 넣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공이 아니라 제구까지 갖춘 투구였다. 소프트볼 국가대표 출신 최혜빈은 안정적인 포구와 빠른 송구 동작을 보여줬다. 포수가 공을 받은 순간부터 내야수의 글러브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팝타임에서도 강점을 드러냈다. 실제 평가에서 이수연과 김민지의 도루 시도를 막아내며 즉시 전력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블랙 퀸즈가 시즌 1에서 포수와 내야 수비의 불안으로 고전했던 장면을 생각하면 최혜빈의 합류는 팀 전체의 수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카드였다. 그러나 모든 관심을 가져간 선수는 마지막 조의 박민서였다. 박민서는 리틀 야구단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뛰었고 최연소 여성 선수 홈런 기록을 보유한 경력이 공개됐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계속 뛸 팀을 찾기 어려워 골프로 전향했지만 야구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몸을 푸는 캐치볼부터 공이 일직선으로 뻗었다.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을 처리했고 윤성민 코치가 직접 던진 빠른 공을 받아쳐 야외 경기장이었다면 홈런으로 연결될 수 있는 큰 타구를 만들었다.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의 표정이 달라진 이유는 타격 하나만이 아니었다. 박민서는 수비와 송구 투구까지 모두 가능한 선수였다. 피칭 테스트에서 박민서는 시속 110km를 기록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상대 타자로 손가가 들어섰을 때 나왔다. 손가는 시즌 1에서 6할 타자로 불릴 만큼 정확한 콘택트 능력을 보여준 핵심 타자였다. 그러나 박민서의 공에 배트가 밀렸고 결국 제대로 된 타구를 만들지 못한 채 삼진으로 물러났다. 기존 에이스 장수영도 박수를 보냈고 윤성민 코치는 더 볼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추신수 감독 역시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서는 투수만 가능한 선수가 아니라 중심 타선에 들어갈 수 있고 내야와 외야 수비까지 맡을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였다. 그래서 만장일치 최우선 합격자가 된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었다. 첫 평가를 통과한 선수는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박민서와 최혜빈은 일찍 최종 합격을 확정했다. 남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번째 평가에서는 실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야 수비와 빠른 공에 대한 타격 대응 능력이 윤성민 코치가 직접 강한 공을 던졌고 참가자들이 그 공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는지 확인했다. 긴 논의 끝에 세 번째 합격자로 필드하키 출신 김나영이 호명됐다. 여기까지라면 제작진이 처음 밝힌 3명 선발 계획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추신수 감독은 발표를 끝내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구단과 다시 논의했고 추가 합격자를 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테니스 김세현과 배드민턴 송민지의 이름이 연이어 불렸다. 결국 최종 합격자는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308명의 지원자 가운데 최종 생존 비율은 약 6%에 불과했다. 처음 계획보다 2명을 더 뽑았다는 것은 단순한 방송용 반전이 아니다. 코칭 스태프가 기존 선수만으로는 시즌 2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새 선수들의 능력이 기존 주전 체제를 흔들 만큼 강했다는 의미다.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선수는 손가다. 손가는 시즌 1에서 블랙퀸즈의 공격을 상징했다. 빠른 공에도 배트를 맞춰내는 능력과 승부처 집중력으로 중심 타선을 지켰다. 하지만 박민서는 손가를 삼진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윤성민의 공을 홈런성 타구로 연결했다. 타격만 비교해도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는데 박민서는 투수와 수비까지 가능하다. 추신수 감독이 경기마다 가장 효율적인 선수를 선택한다면 손가의 이름만으로 주전이 보장될 수 없다. 반대로 송하에게도 기회는 있다. 실제 경기 경험과 팀원들과의 호흡 압박 상황을 견뎌본 경험은 박민서가 아직 증명하지 못한 부분이다. 결국 두 선수의 경쟁은 기존 스타와 신입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실전 경험과 압도적인 재능의 충돌이다. 포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 최혜빈은 소프트볼 국가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포구와 송구도로 저지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였다. 기존 선수들이 짧은 기간 야구를 배우며 성장했다면 최혜빈은 이미 비슷한 종목의 경기 운영 방식을 알고 있다. 김나영과 김세현, 송민지 역시 내야와 타선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김나영은 강한 손목과 팀 스포츠 경험, 김세현은 파워와 타이밍, 송민지는 빠른 발과 반응 속도가 무기다. 신입 5명의 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두 자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타순과 수비 위치 대타와 대주자 선발 투수와 포수 조합까지 전부 다시 짜야 한다. 이 경쟁이 더 잔혹한 이유는 시즌 2의 조건 때문이다. 블랙퀸즈는 시즌 1에서 4승 4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정확히 5할이었다. 그러나 시즌 2에서는 승률 6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팀이 해체된다. 10경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최소 6번은 이겨야 한다. 5번의 승리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내 팀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의 사회인 야구팀을 상대로 한 국제전도 예고돼 있다. 추신수 감독은 인간적인 관계보다 승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시즌 1 공로가 크더라도 현재 경기력이 떨어지면 벤치로 갈 수 있고 신입이라도 더 잘하면 곧바로 선발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 2화 개막전까지 블랙퀸즈에 주어진 준비 시간은 단 2주였다. 짧은 기간 안에 5명의 신입이 기존 선수들의 사인과 수비 움직임, 주루 판단을 익혀야 했다. 코칭 스태프도 누가 가장 강한 타선을 만들고 누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결정해야 했다. 박민서를 투수로 쓸지 중심 타자로 쓸지
내야나 외야에 배치할지도 중요한 선택이다. 최혜빈을 포수로 세우면 기존 배터리 조합이 달라진다. 가가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를 선발로 넣으면 원년 멤버 가운데 누군가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5명 모두 같은 역할을 위해 뽑힌 선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박민서는 투타를 동시에 맡을 수 있고 최혜빈은 포수라는 희소한 자리를 채운다. 김나영은 짧은 야구 경력에도 강한 타구를 만들었고 김세현과 송민지는 라켓 종목에서 익힌 반응 속도를 내야 수비와 타격에 연결했다. 이는 추신수 감독이 단순히 잘하는 선수 5명을 고른 것이 아니라 블랙 퀸즈의 약점을 자리별로 보완하려 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화에서 누가 선발로 출전하는지만 보면 코칭 스태프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약점이 무엇인지도 드러난다. 포수 최혜빈이 바로 마스크를 쓴다면 수비 안정이 우선이고, 박민서가 중심 타선에 배치된다면 득점력 강화가 최우선이라는 신호다. 신입 3명이 내야에 들어간다면 기존 수비 체계를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선언이 된다. 결국 7월 16일 공개될 2화의 핵심은 상대팀의 정체보다 블랙 퀸즈 내부의 선택이다. 추신수 감독이 첫 경기에서 경험을 택할지, 새로운 재능을 택할지에 따라 시즌 전체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송가가 다시 중심 타자의 위력을 증명한다면 박민서의 등장은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반대로 박민서가 투구와 타격에서 트라이아웃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면 블랙 퀸즈의 새로운 에이스가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다. 308명에서 18명으로 다시 12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선발전은 끝났다. 그러나 생존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는 이제 합격자가 아니라 기존 주전의 자리를 빼앗아야 하는 도전자다. 송하와 장수영을 비롯한 원년 멤버들은 이름과 추억이 아니라 경기력으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승률 6할에 실패하면 팀 전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 화의 첫 선발 명단은 단순한 출전 명단이 아니다. 블랙 퀸즈가 과거의 공로보다 현재의 실력을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의 중심에는 손가를 삼진으로 돌려쓴 시속 110km의 박민서가 서 있다.